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자, 저번 시간에 X선까지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외선부터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자외선은 가시광선의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고, 이거는 사실 가시광선이 뭔지 알면은 이해가 잘 될 텐데, 가시광선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자, 가시광선은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자기파, 유일하게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자기파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무지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색깔도 일부러 맞춰서 왔거든요. 가시광선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요만큼이 가시광선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빨강색이 드러나고, 파장이 긴 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되고, 파장이 짧으면은 보라색에 가까워지겠죠. 이게 뭐죠? 뭔가 익숙한 색깔 조합인데 무지개죠, 무지개. 그래서 빨, 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서 무지개인데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무지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파장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쪽에 있는 것이 보라색, 파장이 짧다. 자, 그리고 빨간색, 파장이 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여기 써있죠?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사실 이 수치적으로는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이용해서 물체를 볼 수 있고 광학기구에 이용된다. 이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지개색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양쪽에 있는 자외선과 적외선의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외선은 보라색보다 더 나왔을 때, 더 파장이 짧아졌을 때 자외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가 자주색 할 때 자, 보라색 할 때, 그러니까 자색 고구마 할 때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자외선인 거고, 네, 요거는 살균 작용, 그리고 또 태양에서 온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같은 거를 바르죠. 이게 피부 노화를 막으려고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생각하면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한다. 햇빛을 받으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자외선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요 피부 노화의 원인,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이런 거랑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또 위조지폐 감별. 그래서 자외선에 대해서 외울 부분은 살균 작용, 그리고 피부 노화의 원인, 비타민 D, 위조지폐 감별,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외우면은 깔끔하겠죠. 요 자외선 소독기, 분식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컵 같은 거 이 안에다가 파란 불빛 막 나오면서 소독하고 있죠. 그게 바로 자외선 소독기고, 자, 그리고 적외선을 보겠습니다. 적외선은 또 자외선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요 가시광선의 색깔 때문에 유래가 된 건데,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긴 쪽으로 나왔을 때 적외선이 나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붉을 적자 한자를 쓴 거고요. 가시광선의 빨간색보다 파장이 길다. 그리고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다. 이렇게 써있죠. 열선이라고도 한다는데 요거는 사실 알아둘 필요는 없고, 또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적외선 온도계, 물리치료기, 리모컨 야간 투시경. 굉장히 예시가 좀 많죠, 비교적. 자,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그리고 적외선 온도계, 물리치료기, 리모컨 야간 투시경. 요거는 특별히 암기를 해야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리모컨과
열화상 카메라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화상 카메라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 공항 수화물 검색대 물품 X선을 사용하는 물건인데 요거랑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비슷하긴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공항 수화물 검색대는 X선이고 열화상 카메라가 적외선이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파를 또 보겠습니다.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고 라디오파보다 파장이 짧다. 근데 사실 이 가시광선 이 전과 후로 또는 이 빛이 이 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가버리면은 자외선, X선, 감마선 뭔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가시광선은 그냥 늘 일상적으로 우리 눈을 이용해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시광선부터는 상당히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 적외선부터는 뭐 그냥 인체에 아무리 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상태가 되겠죠. 마이크로파는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고 라디오파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이다. 뭐 이런 거는 굳이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이크로파의 진동수에 따라 자 전자레인지, 뭐 휴대전화, 레이더, 위성통신 뭐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뭡니까? 마이크로웨이브잖아요. 마이크로가 바로 마이크로파에서 온 이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전자레인지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레이더, 위성통신 얘네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라디오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파는 파장이 가장 길죠. 파장이 가장 긴 전자기파고, 또 이제 TV 방송, 라디오파가 괜히 라디오파가 아니죠. 뭐 라디오는 죄다 라디오파입니다. 자, 뭐 굳이 이건 구별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 라디오와 TV에 이용이 된다 또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TV를 또 적외선의 리모컨과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TV라고 해서 TV 리모컨? 적외선인가? TV 적외선? 막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TV 방송, 이 프로그램 TV가 나오는 거는 이 라디오파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적외선이 얘기하는 거는 리모컨 버튼을 띡 눌렀을 때 TV나 뭐 에어컨, 선풍기 같은 게 전원이 켜지는 거, 이거를 적외선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겠고, 이렇게 감마선부터 라디오파까지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거의 날로 먹는 파트라고 봐도 되는데, 그런 만큼 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은 나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고, 다시 한번 이 순서 외워야 한다는 거, 여기 확대해서 빈 공간에 순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센 거 뭐였죠? 가장 강력한 전자기파 감마선이죠. 그리고 감마 다음은 X선, X선 다음은 자외선, 그리고 자외선 다음은 우리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시광선,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좀 더 약해지면은 이제 빨간색이 바깥쪽에 있다, 적외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파, 그리고 라디오파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요 전자기파들의 활용 예시만 하나씩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마선, 암치료가 있겠죠.
그리고 X선 수화물 검색대, 그리고 뭐 엑스레이. 자, 자외선은 뭐 비타민 D, 있고, 가시광선은 뭐 앞을 볼 때 사용된다. 적외선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 리모컨. 마이크로파는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라디오파, 마지막으로 라디오. 이렇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이 파동의 간섭 파트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